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눈이 촉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구 건조 심하신 분들 오늘부터 단 며칠만이라도 한번 끊어보셔요. 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안구 건조증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쉽게 개선이 안 되는 아주 골치 아픈 만성 질환이죠.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고 좋은 눈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개선이 참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안구 건조로 상담하신 분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이 안구 건조가 좋아질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약국에서 상담하신 분은 인공 눈물을 10년 이상 넣으셨고 그리고 루테인과 같은 눈 영양제도 3년 이상 드셨다고 해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뻑뻑해져서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으시지만 넣을 때만 잠시뿐이고 금방 또 다시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업무가 많은 날에는 눈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눈이 너무 시려고 아파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을 정도고요. 심한 날은 두통까지 같이 온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 때문에 눈이 너무 건조해져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이분에게 맞는 영양요법을 한 달분 정도를 권해드렸는데요. 한 달 후에 약국을 방문하셨을 때는 눈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편해지셔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오셨어요. 컴퓨터를 오래 보고 있어도 예전처럼 눈이 시리거나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일도 없고 두통도 거의 없으셨다고 해요. 이분은 평소에 잦은 소화불량과 변비 그리고 두통을 달고 살았는데요. 이것들이 다 안구 건조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아셨다고 해요. 소화불량이나 변비나 두통 등은 우리 몸이 열을 받았을 때 이런 혈액이나 체액이 메마르면서 나타나는 이 내부 장기의 메마름증인데요. 이런 증세들이 있는 분들이 눈도 건조하고 메말라지면서 안구 건조가 오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열은 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가장 크게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대변과 소변이죠. 그리고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피부의 모공을 통해서도 열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그 열은 위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이 귀를 통해서도 이 열이 빠져나갑니다. 눈으로 열이 나오면 안구 건조가 되고요. 이 코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비염이 생기는 거고요. 이 귀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이명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입으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구내염이나 그리고 설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증상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원인은 하나인 거죠. 인체에서 열을 내는 장기는 간과 심장입니다. 이 두 장기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 열을 뿜어내죠. 이 열은 폐에서 들어오는 이 공기에 의해서 식혀지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열이 배출되면서 열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아니면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간과 심장이 열을 받게 되죠. 평소에 이 신체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대사 활동으로 나타나는 그 열에 그 이상으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에 집중을 할 때 눈에 불을 켜고 일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눈에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열받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과잉의 열은 우리 몸 안에 체액을 메말려 버리면서 눈물도 함께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이나 소변, 피부를 통해서 이 열들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또 몸에 열이 쌓이게 되겠죠.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의 80%를 흡수하는 곳이 바로 이 대장인데요. 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열을 끄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수분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열을 더 식힐 수 없게 됩니다. 또 신장은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설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을 재흡수하는 장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열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눈은 시력을 담당하는 아주 작은 기관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다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양요법을 하셔야지만 안구 건조도 해결이 됩니다.
눈은 모세혈관의 집합체입니다. 이 혈관들이 이런 열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변형이 되어버리면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차질이 되겠죠. 그러면 영양소의 공급도 잘 안 되게 되고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도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염증성 물질이 눈에 많이 쌓이게 되어서 눈을 더 메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에 의해서 이 눈을 잡고 있는 근육과 뼈도 열을 받아서 이것들이 틀어지고 팽창이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한 경우 두통까지 초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구 건조의 원인이 되는 이 내부 장기의 열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인공 눈물을 쓰고 아무리 좋은 눈 영양제를 먹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컴퓨터를 많이 보시고 핸드폰 모니터로 나오는 이런 전자파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루테인과 같은 좋은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루테인을 드실 때도 이 내부 장기의 열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천연의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들을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이런 제품들은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요법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이죠. 안구 건조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음식은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교감신경을 항진을 시키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것 자체는 내 몸이 지금 열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내 몸 안에 있는 체액이 지금 메마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눈물도 당연히 메말라질 수밖에 없겠죠.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눈이 촉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구 건조 심하신 분들 오늘부터 단 며칠만이라도 커피를 한번 끊어보셔요. 정 안 되면 내가 먹고 있는 양의 절반 이상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정말 정약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몸이 1000양이면 이 눈은 900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눈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내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다 이 눈이 반영을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의 불편감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 몸의 건강 상태를 개선을 하셔서 눈 건강도 찾으시고 내 몸의 전체적인 건강도 다시 회복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